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3기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분야에서입니다. 이 오픈스택에 대해서 입문과 자세하게 파헤치기 전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면서 오픈스크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쓴다는 거는 집에서 어떤 이제 집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 만큼 이 전기 양이 계산돼 가지고 나중에 집에 전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즉 어떤 전기에 대해서 대형 전력 회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죠. 이 대형 전력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받아서 쓰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중에 사용료를 지불하듯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즉 컴퓨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계산한다는 이 자원을 어떤 중앙 집중화된 큰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서버들이 엄청 많고 해서 계산에 대한 어떤 파워, 즉 계산에 대한 어떤 자원이 엄청 많은 장소를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 즉 사용한 만큼 쓰고서 지불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더 이상 IT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즉 여러 가지 이 IT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만큼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주고 쓰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비스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어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IT 자원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즉 서버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우리가 지금 오피스 해가지고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인터넷 사인 접속해서 웹에서 작업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 만큼 월별로 지불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봤을 때 또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만들어진 서비스를 재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 일찍이 잘 하진 않았었고요. 다만 초반에 컴퓨터가 등장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애니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엄청나게 큰 머신이 있고요. 거기는 일종의 뭐 진공관이라고 해서 거기 연결된 서로 연결돼서 뭐 하나만 딱 뭔가 진공관이 망가지면은 계산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컴퓨터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또 보통 우리가 IBM PC라고 해서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들이 1980년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즉 집에서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을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웹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터넷에 대한 어떤 서비스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드 컴퓨팅, 네트워크 컴퓨팅 등등 즉 인터넷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리고 컴퓨터가 점점 소형화되면서 우리가 이 소형화된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대형 어떤 중앙 저장된 곳에서 어떤 계산을 하면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정보 자원이 서로 공유가 되기 쉽고, 또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연계되기가 쉬워지고,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즉 사용자는 직접 이제 소형화된 장비에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일일이 다 설치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중앙에서 가져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연계성, 그리고 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차적으로 도입된 배경의 필요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온 디맨드 스케일러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자원을 예측을 했어야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시즌 어떤 영상 스트리밍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접속할 경우에는 그 많은 사용자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서버 자원을 엄청나게 미리 늘려놨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자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원을 쭉 많이 있으면서 그 사용률이 많지가 않은 거죠. 즉,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을 많이 쭉 배포를 시켜놨는데 자원 용량이 쭉 많이 해서 배포시켜놨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수요, 요청하는 그 사용량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종의 언더 프로비저닝, 즉 서버 자원 용량을 밑으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거나 예를 들면은 어떤 스포츠 시즌이라든지 쇼핑 시즌이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렇게 쇼핑 시즌이 되었을 때는 자원의 어떤 서버에 대한 사용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서버가 다운된다고 한다면은 사용자들이 어떤 접속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카운트다운에서 어떤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때 우리가 잘 구매하기 어려운 그 이유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필요한 만큼 어떤 자원의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이날에는 자원을 많이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원의 양을 그때에 따라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만큼 사용해서 자원을 미리 구매해서 쭉 지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용해서 사용을 많이 할 때 지불을 많이 하고 사용을 적게 할 때는 지불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용어들을 쭉 살펴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핵심이 되는 용어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걸 제공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즉 첫 번째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IT에서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아니면 어떤 가상화된 어떤 스토리지와 같이 어떤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IaaS, 인프라 제공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플랫폼 제공 서비스인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이 P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API 서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게임 서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즉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즉 별도의 정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단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어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또는 오피스 365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SaaS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서도 분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공용 클라우드, 영어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즉 우리가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KTU 클라우드 등과 같이 이런 곳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해당 클라우드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예,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용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설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사설 클라우드는 기업, 일반적으로 큰 기업 내에서 외부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 아닌 사내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클라우드를 구축한 다음에 자사의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금융권이라든지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민감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외부에 아무래도 공용 클라우드 쪽에 이렇게 외부에 배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속도 또는 법적인 문제에 따라서 사설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공용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서 아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 반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당 데이터는 사설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이외에 사용자가 어떤 뭐 홈페이지에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접속한다든지 즉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곳 같은 경우는 예, 공용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했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굉장히 서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서버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네트워크와 같이 잘 연동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서버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든지 어떤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발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유명한 편이고요. 또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깔끔하다고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각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강원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수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또한 관제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쿨링, 즉 서버들의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가상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클라우드 하면은 가상화와 같은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라는 것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버 자원이 가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경우에 실제로 가상화된 자원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 가상화된 자원을 바로 없애가지고 쓸 수 있는 이렇게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상화에서는 다만 서버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는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버 가상화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가상 서버를 이렇게 가상화식으로 쭉쭉 만들어내는 걸 서버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 가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사실 서버 가상화가 굉장히 예를 들면 VMwar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 VMware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했던 기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하드웨어 지원이라고 해서 인텔이나 AMD에서 이 가상화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속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술과 맞물려 가지고 서버 가상화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해서 서버들이 가상화됐다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버들이 서로서로 묶여가지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서로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서 클라우드 어떤 자원 내에서 여러 그룹에서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즉,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상화는 굉장히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이 가상화는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등 여러 가지 가상화의 세부적인 기술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베어메탈 이런 등의 용어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 살펴봤던 가상화에서 보면은 이 가상머신이라고 해서 이 가상머신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이 기술 위에서 별도의 운영체제와 함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라는 것은 운영체제 하나, 즉 가상머신에 하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를 하면서 그 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일종의 배 위에 즉 배가 기반이 되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보면은 운영체제 핵심이 되는 커널이 되어 있죠. 이거 자체는 그대로 공유를 하면서 그 위에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하나 둘씩 쭉쭉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베어메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상화나 컨테이너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떤 물리 서버의 어떤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베어메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이 환경 내 위에서 가상화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어떻게 빠르게 구축 또는 어떻게 자동화되어서 구축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느냐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는 용어도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자원을 확장하거나 줄이는 과정을 만약에 어떤 서버 자원을 갑자기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게 새벽 2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직접 실행하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과정은 즉 직접 개입하는 수동이 아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즉 프로그래밍으로 자 예약을 일종의 걸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 2시에는 서버 자원을 2배 늘려달라고 예약을 걸어놓게 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새벽 2시가 됐으니까 자원의 양을 현재 있는 거에서 2배로 늘리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인프라 전체를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그래머블 인프라라고 하고 또는 인프라 전체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환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돼서 관리가 되어진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하고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공개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 즉 KVM 젠가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 가상머신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즉 우분투라든지 센트OS라든지 그놈이라든지 KDE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자원을 이용할 때 안드로이드 장치 등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안드로이드와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에 위한 오픈 데일라이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즉 클라우드를 직접 구축을 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네뷸라, 두 번째는 유칼립투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스택, 네 번째는 오픈 스택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쭉 살펴보았을 때 트렌드.구글.com에서 확인한 것이고요. 2011년쯤부터 대충 쭉 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나머지 4개보다는 그래도 오픈 스택이 제일 사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1년 5월 달에는 거의 뭐 유칼립투스라든지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오픈 스택이 대세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네뷸라입니다.
이 오픈 네뷸라는 2008년 3월에 기술 테크니컬 프리뷰라고 해서 기술 프리뷰 버전이 오픈 소스로 릴리즈가 되면서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2008년 이 이후부터 2009년, 10년, 11월, 11년 쭉 발전하다가 현재는 오픈 네뷸라 시스템즈라고 해서 어떤 회사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는데, 예, 2017년 7월 기준으로는 최신 버전이 5.4.0으로 계속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다만 3.8부터는 상업용 제품에 대해서만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서, 즉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는 KVM, Gen, VMware ESXi, 하이퍼V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라이선스는 아파치 라이선스 2.0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 목적으로 어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 풀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커뮤니티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 한 대학에서 시작되었던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약어가 좀 복잡합니다. 유칼립투스에서 하나하나 약어를 따서 Elastic Utility Computing Architecture for Linking Your Programs to Useful Systems. 그래서 굉장히 긴 약어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계속 잘 발전하다가 아무래도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 보니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휴대패커드 HP에서 오늘날은 HP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아무튼 HP에서 인수하였고요. 현재는 DXC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BSD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스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택은 클라우드닷컴이라는 이 회사가 개발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환경 구축 소프트웨어로 쉬운 GUI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GUI에서 손쉽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또 뿐만 아니라 멀티 하이퍼바이저, 즉 여러 개의 하이퍼바이저에서 뭐 KVM이라든지 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퍼V라든지 V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어벽, 로드 밸런서라든지 이런 클라우드의 상업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7월 달에는 이 젠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젠 서버를 출시한 시트릭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달에는 아파치 재단에 도네이트를 하면서 보다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쉬운 인터페이스고, 예, 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은 이게 유지보수, 즉 많은 사람들이 유지보수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대중화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버전 번호는 4.10.0.0이고 라이선스는 아파치 라이선스 2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모 회사가 이 클라우드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스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파이썬으로 구현된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과 같이 발전 중에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발표하는, 즉, 저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이 국내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오픈스택에 대한 어떤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문서 번역 활동 등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스택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라이선스 역시 비슷하게 아파치 라이선스 2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픈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클라우드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픈스택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 및 보다 자세한 내용, 설치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